기자수첩 넘어가죠.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설 연휴에 본격 토론 과제가 노노가 있었습니다. 노노. 노노요? 예. 노노면은 어떻게 뭐 노동자입니까? 노인과 노인입니다. 노인과 예. 노인이요? 노노 부양이라는 게 있죠. 노인이 된 자식이 계속해서 더 나이 든 부모를 수발드는 현상이 노노 부양이고 노노 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대적인 현상이고 예. 노노 상속은 정말 노인이 노인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이런 문제가 노노 상속이고 그래서 연휴 중에 노노가 토론 이슈였습니다. 그래요. 노노 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거. 네. 노노 부양, 노노 케어 약간의 다릅니다만은 2014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상으로 60, 70 자식이 80 이상 된 부모 노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서 부양자, 피부양자로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경우가 2014년에 14만 2천 세대였어요. 예. 요게 5년 전인 2009년보다 무려 22%가 늘어났습니다.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다 노인이 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연금도 없어요. 저축도 별로 못 했는데 부모는 90세, 100세까지 사시고 아들은 취업이 늦어져 갖고 아직도 집에서 빙글빙글 하고 있으면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100세 노인 보고서를 보면 예. 뭐가 제일 힘드냐? 노인이 노인을 모시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80, 90, 100이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갖고 계속 뭐든지 해달라고 한다. 의존성이 강하다. 의존성.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하시거나 비정상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많으니까 곤욕스럽다. 부양하랴, 집안일도 하랴, 직업도 어떻게든 직장을 갖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랴 너무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아들이 먼저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딸이나.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형제간에 네가 모셔 하면서 마찰과 갈등도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쓰는 것이 노노 케어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다른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노노 케어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노노 상속은 그러면은 어버이가 상속을 해주는데 나이 90, 100이 돼서 해주다 보니까 그 자식 나이는 뭐 60, 70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에서도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세상을 못 믿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나를? 의심스러워요. 하다가 그죠.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예. 자식은 또 불만이 많아요. 내가 70, 80 돼서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나이에 골프를 치냐. 여행을 가냐. 세계 여행을 떠나겠냐. 참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참 현실적인 멘트네요. 예. 뭐 가게라도 열어서 사업을 해보든지 예. 노후로 기반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40, 50에 상속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 뭐 70, 60 돼서 상속받으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예. 노노 상속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된 재산이 소비로 연결되면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계속 노인 주머니 속에만 잠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0, 90 된 노인이 그걸 갖다 막 쓰겠어요. 그러네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주머니 금고에만 예. 넣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90, 100세 돼서 돌아가시면서 또 노인 자식에게 물려주면 계속해서 또 그렇고. 이게 일본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이걸 사회적으로. 자산 잠김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풀려서 소비가 되고 경제 활동이 되어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모두 집 침대 밑에 있거나 금고 속에 있거나 은행 예금 속에 있거나 해서 안 도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예. 문제네요. 우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자산 잠김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인이 손자의 교육비를 대준다거나 맞아요. 노인이 자식이나 손자가 집을 살 때 보조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예, 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예, 제대로 안 되죠. 금수저 논란이 일면서 상당히 반대 논란이 예. 많아서 쑥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손자 유학비를 대줬다. 예. 이건 부의 편법 세습이다. 미국에 유학 가고 1년에 1억 원, 2억 원씩 드는데 그걸 다 대줬다. 편법적인 세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어떤 합리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걸 잘 연구해서 편법적인 상속을 막되 자식에게 손자에게 예. 돈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빨리 터주는 것.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연구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한마디로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내 재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모였을까? 돈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건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재산 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도 성장에 의해서 내가 봉급도 그동안 탔지만 집 사둔 것, 땅 사둔 것도 계속 값이 올랐고 예. 다들 쓰지도 않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답시면서 자기 품 안에 안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높은 전세값, 임대료 비싸게 내랴, 예. 분양가 비싼 아파트 구하랴 더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남의 고생에 의해서 내가 이 재산을 갖다 크게 키운 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예.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고성장 시대의 혜택을 받아서 이 그러네요. 재산을 축적했고 지금 내가 축적하고 있는 재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더 고생을 한다면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가족과 친지가 모였을 때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하기 아직은 어려웠는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고 정부가 정책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거죠. 맞습니다. 노노상속, 노노케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던져주셨네요. 변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